교양학문 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교양학문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니죠.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학문을 할 때 교양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양학문, 학문을 위한 교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교양 수준의 학문 공부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교양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교양을 쌓아갈 때 우리가 쌓아가야 될 그 지식의 양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은가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평생 어느 부분들을 그렇게 보충해 가면서 쌓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그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또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교양 따로 인문학 따로는 아니고요.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인문학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학문의 분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좁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라 이렇게 이제 분야를 나눌 때는 인문학이 이런 넓은 세 개의 학문 분야 중에 한 분야지만, 그냥 인문학을 넓게 말할 때는 전체적인 학문 전반의 모든 것들을 교양 수준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그냥 인문학이라 이렇게 넓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을 넓게 쓸 때는 교양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위기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뭐 그런 말을 이제 쓸 때, 그럴 때는 아주 뭐 좁은 의미의 그런 인문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제 의미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2006년에 고려대 문과대 교수단이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80개 대학에 있는 문과 대학장들이 또 인문학의 위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 선언은 뭔가 하면, 일반 지금 대학교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뭔가 하면, 저는 철학 과목이라든지 이제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의 인문학에 속한 이런 과목들이 막 철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하면 그 철학과는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대학에서 그냥 학과 자체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전부 다 자연과학 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그 인문학 과목 쪽으로는 지원을 안 하니까 점차 대학교에서도 그런 인문학 과목들을 이제 폐지하는 사례들이 많은 대학들에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런 인문학 과목들에는 지원을 안 하니까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대학으로 볼 때, 특별히 좁은 의미의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로 볼 때는 큰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국가로 볼 때도 여러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배분할 때 거의 다 대다수의 돈들이 자연과학 연구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고, 뭐 인문학 분야의 연구 지원은 0. 몇 %밖에 안 되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래서 우리 인문학이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런 이제 인문학이라 그럴 때 그럼 자연과학과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니까, 자연과학에 속한 모든 학문들은 전부 우리 밥벌이에 도움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분야의 지식들은 전부 다 자연과학 쪽의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효과로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야에 쪽은 국가적으로도 막 밀어주고 학생 본인 개인으로 볼 때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그렇게 밥벌이에 도움되는 그런 곳으로 가야 취업이 잘 되는데 이제 학과 자체를 뭐 철학과라든지 문학과라든지 역사학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문학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전공을 택했을 때는 취업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인문학에 대한 것은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문학이다, 교양이다 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지? 왜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정신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계통의 일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치를 말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고 정서가 풍부하게 그렇게 됨으로써 좀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에 가치를 더 많이 둘 건지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이런 물질적인 곳에 가치를 둘 건지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사회 전체가 어느 쪽으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쪽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물질적으로 더 부자되는 풍요롭게 사는 이런 쪽으로 세상 자체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자체가 그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그 시대 정신에 국가들마다 다 편성을 하게 되고 대학도 이제는 학과들을 배치할 때 거기에 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대학에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면도 대학 교육 중에 이제 전공 교육으로서 일부 있어야 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목적은 어떤 전공을 택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풍모를 가지고 정신세계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교육을 그걸 인문교육이라 그러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양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더 기본이 되면서 전공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날의 풍토는 그런 전공교육 혹은 직업교육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고 있고 더 인간답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보편적인 그런 인간성 함량을 위한 그쪽에는 이제 거의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학교에서 직격탄을 깬 인문학 과목들이 맡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인문학 위기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인문학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발생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원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원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한 6, 7세기경에 그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성격 자체가 정신적인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쉽게 말하면 눈으로 관찰하고 또 실험해서 실질적으로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관리하고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개발되는 이제 학문들이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속도로 자연과학 쪽의 학문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인문학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도대체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논의가 많아도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학문의 세계에서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없는 분야의 학문들은 점차적으로 학문의 세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1차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고 더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요롭게 인간으로서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중요한 물음들은 전부 다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하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문의 세계에서 일단 옛날에는 철학이 학문의 왕이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과학이 차고 올라가 가지고 철학을 쫓아내버리고 과학이 아니면 학문도 아닌 풍토가 조성이 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인문학 자체의 그런 영향력들이 일단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더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물들이, 철학은 아무리 철학자들이, 전 세계 지금 철학자들이 다 죽어도 세상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자연과학자들이 다 죽게 되면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이 만들어내는 것은 곧 이제 이후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과학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 우리가 엄청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소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대 자체가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르네상스 이후로,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만능의 그런 사회 분위기로 점점 사회가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접받는 것은 그런 엄청난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엄청난 대량 그런 생산을,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과학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계를 다루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그런 이런 분야들이 점차적으로 무시당하는가 하는 이유예요. 그 인문학만 아니고 모두 그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까 종교가 마찬가지 된 거예요. 그 종교와 인문학이 거의 같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 기독교가 급격하게 그렇게 이제 쇠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이유하고도 똑같은 이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내부적인 위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랬을 때 그 인문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방어를 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물질 문명이 전 세계를 휩싸고 갔을 때 우리 인간의 삶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이제 내부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발맞추어서 교육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두 가지가 기본적인 교육의 목적이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혹은 직업을 갖도록 가르쳐주는 직업교육하고, 그 이전에 더 사람답게 모든 것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것을 교육시켜주는 일반 교육하고, 이 두 개를 둘 다 강조를 하면서도 우선순위 면에 있어서는
먼저 한 사람의 직업인이 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양교육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교육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시대 정신에 발맞추어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직업교육 혹은 전문교육, 전공교육과 같은 이런 쪽으로 다 이제 관심을 쏟게 됨으로써 이런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제 발생했겠습니까? 60, 70년대, 8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을 부르짖는 그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이런 인문학 과목들이 위기를 맞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알고 싶은 욕구와 또 그런 것을 알아야만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 자체는,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을 알고 싶다는 욕구 자체는 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변화가 생깁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화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엄청난 대중문화의 이런 열기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등등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먹고 사는데 전부 다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아침에 새벽 종치면 일어나가지고 일하던 시대니까 없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기류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 시대라고 말할 정도 인기 생겨나게 되니까 대학교에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 대학교 교수로 남지 않고 대학교 바깥에서 강좌를 열어서 혹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인문학 강좌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대학교 교수할 사람들인데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좀 인문학 강좌들을 개설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인문학에 대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인문학을 원래 대학교에서 교양교육으로 배워야 되지만 이런 이제 여러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을 희직 게릴라라 그럽니다. 대학교에서 몸담지 않고 혼자 게릴라처럼 이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제 이런 여러 단체들과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인문학 열기가 생기.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뭘 만드는가 하니까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거의 대중 교양서적들, 인문 교양서적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써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알고 싶어 하니까 백화점에서 문화센터를 엽니다.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수시로 강좌를 열어서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찾아가 가지고 아주 소외계층에, 노동자 계층에 가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감옥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문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여러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일반 기업체의 CEO들도 기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직원들은 각자 자기 전공이 있죠. 자기고 맡은 업무 분야가 있어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CEO는 이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CEO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공하는 주식이 바로 교양교육이에요. 인문교육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발빠르게 대학에서는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이 사람들은 학비를 많이 받아야 오지 적게 받으면 오지 않으니까 엄청난 한 학기의 학비를 그냥 몇백만 원 뭐 이렇게 해도 오히려 이제 그런 강좌들을 수강을 요청들을 해서 CEO들이 인문교육에 참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에서는 아주 낮은 계층부터 대기업의 뭐 CEO들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 요 분야의 전공 지식만 말고도 전반적인 이 세상에 대한 그런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욕구를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응을 시켜주는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분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죠.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먹고 사는 것이니까 이런 곳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만간 이런 인문 교육 혹은 교양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빠르게 변화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신문을 보려고 해도 제대로 이런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없게 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사실은 집안에서 자기 가족들끼리만 평생을 살면 이런 교양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딱 하고 집에 돌아오고 집 회사 이렇게만 살 사람도 이거 교양 이런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걸 찬성해야 될 건지 반대해야 될 건지 이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사교계에서도 고급적인 그런 대화가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서의 사람들은 이런 전반적인 폭넓은 지식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공부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가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평상시는 한 끼 밥 먹는 게 문제가 되지만은 갑자기 가족들 가운데 불치병이 걸린다든지 갑자기 가족들 가운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또 가족들 가운데 심각한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심각한 불안이 생긴다든지 이런 자기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이게 밥벌이 가지고는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전부 다 교양 지식에 속한 내용들, 인문학 지식에 속한 내용들이 내 삶의 이런 위기 문제에 대해서 원래 이런 것을 다루는 문제가 그 영역이니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이런 공부가 왜 필요한가 하니까 성경만 읽으면 되겠지. 우리가 이런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양 지식이 필요한가 이랬을 때 하나님을 알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데 관련된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성경 속에 담겨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치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또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들인데 기독교인들로서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이해하고 또 일반적인 은혜를 누려간다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는 있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이런 교양 교육이 뭔지 교양 교육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이런 교양 교육이 뭔지에 대한 그동안의 가장 중요한 답변들이 한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교양 교육의 모델이라 하는데 교양 교육의 모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양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 최소치는 어느 정도 하면 좋겠고 또 최대치를 한다면 어디까지 하면 좋겠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양 교육의 정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여기 그 손성남이라는 분이 쓴 말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양 교육에서 교양이라는 말은 영어의 리버럴 아츠를 일본어로 번역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가 흔히 교양할 때 이 교양이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서 온 말인가 하니까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서양 교양 교육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리버럴 아츠를 번역해 올 때 먼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 리버럴 아츠를 교양이라는 말로 번역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양하게 되면 사실 이 교양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말은 뭐라고요? 리버럴 아츠가 사실은 이제 제대로 교양이 뭔지를 말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 교양이라는 이 한자를 뜻풀이해서는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교양이라는 말이 원래 무엇을 번역한 말인지를 알아야 교양이 뭔지를 아는데 그게 리버럴 아츠다. 리버럴 아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럼 리버럴 아츠는 어디서 나온 건가? 시작. 리버럴 아츠는 자유인의 교육을 지칭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계급사회였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유인은 노예의 잉여노동으로 여가를 향유하였던 지배계층이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자유인은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리버럴 아츠가 제도적 의미에서 자유인을 위한 교육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역사적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도덕적 의미에서 자유인을 위한 교육으로 변천해왔다.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달리 말하면 교양교육 혹은 이제 자유교양교육이란 말인데요. 이거의 원천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인이라는 계층이 있었고 노예 계층이 있었습니다. 노예 기반 사회였어요. 실제로 생산 활동을 누가 하는 거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을 누가 다니는 거니까 노예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인들은 귀족 계층에 형성된 사람들이라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폴리스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국가인데요. 그 도시국가에서 제대로 도시국가를 어떻게 해야 행복한 나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인간의 목적이 뭔지,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이 행복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를 토론하고 이런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노예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가, 또 어떻게 해야 이 폴리스를 행복한 국가로 만들 것인가, 이 폴리스를 구성하는 계층들을 사이에 관계는 뭔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노예들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잠잘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만 하다가 하루 온종일 일하고 먹고 자면 끝나는 인생들이고, 이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노예들에게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풀 뽑는 사람한테는 풀 뽑는 것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밥 짓는 사람에게는 밥 짓는 기술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자기 하는 일만 가르치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자유인들에게는 인간이 뭔가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본질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리버럴 아츠라고 말할 때 대개 이제 나중에 중세 시대에 이것이 딱 학과로 고정이 되는데, 이 그리스 시대 때만 하더라도
7개의 학과로 고정은 안 됐어도 기본적으로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문법, 논리학, 수사학, 기하학, 산술, 대수학, 그리고 음악, 천문학,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유인에게는 가르치는 겁니다. 문법을 왜 가르치는가 하면요, 일단 사람들이 쌓아놓은 지식은 뭘로 표현됩니까? 예, 말로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로써 적어서 다음 세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되고 전 시대의 사람들이 쓴 책 읽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읽는 공부. 또 자기가 읽은 공부를 써야 되니까 읽고 쓰는 공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 공부가 가장 필요한 거죠. 제일 먼저 필요한 공부가 이 문법 공부를 통해서 글을 읽는, 글을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려고 해도, 내가 글을 쓰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죠? 생각이 논리정연해야 내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딴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 이거는 논리가 맞네, 논리가 틀리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학 공부라는 것은 생각하는 공부입니다. 생각하는 법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한 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할 때 아주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주거나 따르겠죠? 전달,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목을 수사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유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지식 내지 혹은 기술이라는 게 책 읽는 기술, 또 책 쓰는 기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논리정연하게 생각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들을 논리학,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음악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그렇게 대수학, 기하학 같은 이런 수학 관련, 그 수학과 음악과 천문학도 당시로 볼 때 하늘을 바라보 연구하고, 또 기본적으로 음악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술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하고 이제 수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글을 읽고 쓰는 것 다음에 필요한 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전부 다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학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지식이어서 우리도 유치원에서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칠까요? 글 읽는 거 가르치고, 또 1+1은 2, 산수 가르치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는 안 가르쳤다는 겁니까? 노예들은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유인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리버럴이라는 말이 자유란 말입니다. 그 아처라는 말이 그게 학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기술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에게 가르친 교육 과목들이 뭐라는 겁니까? 리버럴 아츠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노예제 사회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 노예라는 신분, 자유인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까? 원래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자유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지식들은, 기술들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분적으로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리버럴 아처라 부른다, 그런 거죠. 출발은 고대 그리스의 노예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자유인들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리버럴 아츠는 오늘날 전반적으로 전문교육 혹은 기술교육과는 구별되는 교육활동, 즉 사회적 유용성과는 비교적 거리감은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리버럴 아츠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 기본적으로 뭐와 대비가 되는 거라고요? 직업교육 혹은 전문교육과 대비되는, 직업교육과 전문교육은 자기 하는 일 하나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이 아닌 교육을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전반적으로 폭넓게
한 사람이 두루두루 알아야 될 그런 넓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바로 뭐라 부른다고요? 리버럴 아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이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시작. 리버럴 아츠를 교육의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영어의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다. 이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자유교육, 인문교육, 자유교양교육, 자유인문교육, 교양교육, 일반교육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뭐 인문교양교육이라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 따로, 인문교육 따로, 일반교육 따로, 다 따로 또 자유교양교육, 인문교양교육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말들은 뭐하고 대비되는 개념인가니까 무슨 교육이라고? 직업교육, 직업교육. 또 달리 말하면 전문교육하고 대비되는 일반교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넓게 폭넓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그냥 일반교육이라고.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근데 그 일반교육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양교육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 전통이 리버럴이니까 자유교육이라 부르기도 하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후마니타스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말할 때 인문학이라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또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또 인문교육이란 말 쓰기도 하고 또 원래 같은 개념이니까 두 개를 묶어 쓰기도 하고 해서 이런 말들이 다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는 리버럴 아처의 이제 후손격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1970년대에 미국에서만 직업이 2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2만 개 정도의 직업.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우리나라는 아마 그렇게 2만 개까지 안 갈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각자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수만 개의 직업 가운데 하나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교육은 따로 시켜주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인에게 그 직업을 기술을 배워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하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해주면 되는 일인데 그건 주로 이제 언제 시킵니까? 그런 직업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 딱 그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직업교육 시킵니까? 의사교육 시키고 또 이런 교육 시킵니까? 안 시키죠. 그런 직업교육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킵니까? 원래 이제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인데 대학교를 안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아예 갈라가지고 인문계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실업계 그거 하는 이제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어디까지는 안 시킵니까? 중학교까지는 안 시키죠. 그 중학교까지 가르치는 교육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교육입니까? 리버럴 아츠의 초기 형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넓게 가르치죠. 쉽게 말하면 국어, 옛날 제 같으면 국어, 산수, 발언생활 등등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또 체육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것들을 폭넓게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교육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요즘에는 국가에서 중학교까지는 아예 의무금으로 해놔가지고 특수한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디까지 사실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올라가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대학교 1학년이나 이때까지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 2학년부터 전공 과목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독일 같은 곳에는 아예 언제 가르는 거니까 한 고등학교쯤 해가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이제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가 내가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한 분야의 일만 하기 이전에 두루두루 폭넓게 인간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그렇게 배우는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 교육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를 교양 교육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인문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좀 수준이 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수준을 언제 이제 끌어올리는 거니까 대학교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1학년 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학 1학년 때는 교양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올라가서 전공을 택하게 한다 그러면 마지막 대학교 이 1학년 혹은 2학년 때 그때에 그나마 그래도 두루두루 전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분야의 학문들의 기초를 놓아주는 그런 교육을 교양교육이라 그러고 교양 과목이라 그러고 이제 적어도 자기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택할 때 필요한 교육을 뭐라 그러죠? 전공 과정이라 그러고 전공 교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 공부 자체가 뭔가니까 이미 우리들은 중학교까지는 대충은 뭐 그 지식들은 알고 있는 거니까 대학교 1학년들에게 교양교육 수준으로 여러 분야의 학문들을 가르쳐주는 개론들을 이번 학기 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인문교육, 교양교육, 일반교육 이런 말이 도대체 뭔가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이게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는 전문교육이 아닌 그 전에 필요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폭넓은 전반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양교육이라고 그렇게 부른다.